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경쟁력만 있으면은 미국 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게 이런 등등의 합의를 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실행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월남전 특수 현상이 생겼죠. 이게 이제 월남전 특수라는 것이 이제 시시콜콜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비유컨대 일본이 그 2차 대전에서 패망함으로 해서 경제가 완전히 거덜이 났는데 그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그 한국전 특수. 한국전 특수로 그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월남전 초반에 경제 특수를 일본이 다 가져갔거든. 그래서 일본의 오늘을 있게 만든 이 경제 부흥의 계기가 거기서 마련됐는데 우리가 그 브라운 각서를 토대로 해서 그걸 계승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사실 월남전이 64년부터 72년까지 계속되는 동안에 한국의 GNP 개인당 GNP가 100불 미만에서 300불 가까이로 거의 3배로 증가했고 그 3배로 증가한 상태에서 한국이 기술 습득이 진행됐고 또 시장 개척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또 이제 맨파워가 양성이 되니까 월남전에 이어서 바로 국내로 돌아온 게 아니라 중동으로 진출하는 토대가 마련돼서 바로 그 한국 그 경제의 근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른 거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는 역사적 안목이 우리 국민들, 특히 그 젊은 세대의 국민들이 생겨야 미래를 설계하는데 참고가 되는 그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복습을 해서 이걸 젊은 어린 세대에게 관심을 북돋우게 하는 어떤 계기와 조건을 마련하고 또 어린 세대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현대사는 완전히 현대사 지우기 캠페인의 결과로 이런 것이 전혀 기록이 안 되잖아요. 기록이 안 되고 사람의 입에 회자되질 않잖아요. 대중적으로는 브라운 각서는 거의 잊혀졌습니다. 거의 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브라운 각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제기하고 싶고 이 브라운 각서에 대한 연구, 이해 이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일 국교 정상화가 보증 수표라고 한다면 브라운 각서는 현찰 더미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보증서도 아니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미국과 분리할 수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건국도 미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비단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독립적 존재가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독립한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6.25 전쟁을 치르는 것을 대한민국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참전 16개국이 있었지만은 그 8활은 미군이 감당을 했고 미국이 우선 침략을 격퇴했고 이북으로 반격을 했고 그 다음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해서 평택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 반격을 해서 오늘날 휴전선을 경계선으로 이룩하는 데까지 우리가 물론 그동안이 한국군의 증강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상전 능력은 한국군이 많이 갖췄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을 했죠. 그러나 이 관계는 동맹 관계가 아니야. 있는 나라인 미국이 없는 나라인 한국을
보살펴주고 도와준 거지. 그래서 50년 말에 중공군이 참전해가지고 51년부터 전세가 다시 이제 열세화되면서 미국 안에 미국 여론 구조의 특성인 소위 퍼티그 현상이 피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전쟁 계속 의지가 자꾸 이제 마모가 되고 거기에 이제 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하는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되니까 미국의 그런 그 이제 이 움직임으로 봐서 휴전과 미군 철수는 그 뭐 불문가지의 전망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제정세관으로서는 불가피하지만은 이 불가피한 데서 만약에 다시 전쟁이 재발됐을 때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고리를 안 만들어 놓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대통령의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승만다운 아주 그 이 고답적이고 고압적인 그 대응 조치를 취했죠. 반공포로 석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휴전회담 그 우리 한국군 대표 철수시키는 거라든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동안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가 소위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제거 계획까지 고려했잖아요. 근데 그때 월터 로버슨이라고 하는 국무차관이 그 아이젠하워한테 이건 안 된다고 반대했죠. 왜냐?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정부냐? 우리가 유엔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민주정부다. 그 민주정부를 미국군이 드러낸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걸 단념을 하고 그럼 어떡하느냐? 이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어서 그 속마음을 응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뭐냐?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제 53년 12월에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내용은 엉터리야. 상호가 아니라 한국이 침략을 다시 받았을 때, 당했을 때 그것도 미 의회가 오케이를 해야 미군이 참전하도록 하는 자물쇠가 겹겹이 물려있는 조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굉장히 틀죠. 틀어가지고 뭘 확보하느냐. 보병 2개 사단을 잔류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산하고 소위 의정부 축선에다가 인계철선 배비라고 해서 두 축선에 미군 기지 3개씩을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북한군이 다시 서울을 침략할 때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도로상에서 미군을 격파하지 않고는 할 수 없게 만들어놔가지고 미군이 전상자가 나오면은 미군은 참전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놔서 일단 얼개는 한미동맹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여전히 일방적인 건데 그 다음에 그것을 사실 완성으로 이끈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지.